저희 이번 시간에 같이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 나눔하고 싶은 제목은 회화 월드컵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네, 요거 기본 개념은 학생들이 수업 때 다양한 수업의 형태가 있잖아요. 근데 수업에 특히 외국어 수업의 가장 핵심은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어학 능력인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문화적 역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은 말하고 듣기 위해서 외국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 회화 월드컵 활동이라는 수업에 적용해 본 그런 수업에 대한 나눔 활동을 저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화면 보시면서 저희 진행을 할게요. 네. 정식 명칭은 이제 회화 월드컵이고요. 학생들의 수에 따라 32강전부터 하셔도 되고 16강전부터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요거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저는 수업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거 말하고 듣는 능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거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줄 수 있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맨 아래 보시면 재구성 의도가 나오는데 이제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수업에 적용을 하게 되는지 이제 그런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는 편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외국어 학습은 어떤 것일까? 당연히 목적어를 쓰는 국가에 가서 일정 기간 거류하거나 목적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오래 자주 접하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해당 외국어를 배울 때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 대다수 학생들은 제한된 시수 내에서만 학습의 기회를 갖게 되므로 그 효과도 크지 않다. 수업자 본인의 학교의 학급당 인원수는 평균 29명 정도로 교사 한 명과 1대1 의사소통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기학습된 의사소통 표현들을 쉽게 망각하게 되는 경향을 갖게 된다. 이상의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의사소통 표현 능력을 꾸준히 체득할 수 있는 길은 회화문 암기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암기 자체는 몸이 건조한 활동이지만 이것을 학생들이 좋아하는 배틀 활동과 접목하여 학습 흥미도를 느끼고 싶었다. 일회성 활동이 아니라 활동이 누적되므로 다양한 상황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자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배경 가운데 이제 수업 활동에 적용을 하게 됐고요. 네, 저희 이번 수업 나눔 활동에서 선생님들도 이제 실습의 기회가 뒷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는 이미 받으신 자료에 보면 그 PPT 파일 뒤쪽 중간쯤에 보시면 한시가 나올 거예요. 여기 금준미주 천인열 옥반가요 만성고모 이렇게 시작되는 한시가 나오고 오른쪽에는 인재경도라는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 상황은 리청공이 지갑을 잊어버리고 리우건과 싸구려 여관에서 잤는데 버스 승무원이 새벽에 여관으로 찾아 지갑을 찾아준다는 이제 그 장면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거고 학생들은 이제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안 해오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그 회화문들 있죠. 보통 우리가 쓰는 교과서는 한 단원에 회화문이 2개씩 나옵니다. 학생들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학생들한테 한 단원이 나올 때 2개 회화문 중 1개는 꼭 외우게 하거든요. 꼭 1단원이 끝났으면 2단원 진도 나가면서 수업 중 5분 정도는 꼭 암기 체크를 합니다. 1단원에 배웠던 내용들 처음에는 개별로 5명 정도 학생 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학생들 2명씩 시켜가지고요. 배틀로 한 줄씩 주고받기 활동 또 시키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모든별로 모듬이라면 모든별로 가로줄 세로줄이라면 한 줄씩 일으켜서 대사 전달하기 이런 훈련들을 계속 시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한 단원이 5개 정도가 되면 학생들이 이제 암기하고 있는 말할 수 있는 이제 표현이 좀 풍성해진 거잖아요. 그때쯤 돼서는 이거를 이제 회화 배틀 활동으로 전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말하고 듣는 능력을 단순하지만 월드컵 게임 형태를 통해서 흥미도와 긴장감을 주면서 최대치로 이끌어내는 이제 그런 활동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처럼 실습을 해볼 건데 학생들 수준의 문장으로 할 수는 없어서 사전에 준비를 해봤고요. 첫 번째는요. 왼쪽에 있는 한시, 네, 한시고요.
요거는 출처는 어디냐면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한시입니다. 춘천은 춘향전이죠. 선생님들 춘향전에 보면 그 장면이에요. 그 탐관오리 사또가 생일잔치를 하잖아요. 생일잔치 하는데 그때 이몽룡이 거짓골을 한 양반갓을 쓰고 나타납니다. 그때 사또가 저놈에게도 한 상 내려줘라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때 이몽룡이 뭐 이렇게 근사한 상을 내려주셨으니 저도 시한수 지어 읊조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도 한번 읊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합니다. 그때 나왔던 시입니다. 금준미주 천인열 금 항아리 아름다운 술은 천인의 피요 옥반가요 만성고라 옥쟁반의 맛있는 고기는 만백성의 기름이로다. 촉누락시에 민누락이요 촛불 떨어질 때 민누락이요 백성들 눈물도 떨어지고 가성고처에 원성고라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아간다. 되게 무시무시한 시죠. 그래서 그 사또, 탐관오리 사또가 벌벌벌 떨게 되는 거죠. 이 시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 되게 자랑스러웠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멋진 한시가 있구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물론 중국의 두보가 생각이 났고요. 두보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중국 시인인데 그 사람 못지않게 사회의 부조리를 파악하고 부조리에 맞서고 약한 백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그런 한시라서 저는 이 한시 술술 외우게 됐고 원어민들 보면 되게 자랑을 많이 해요. 나 두보 좋아하는데 근데 너 그거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도 두보 못지않게 이런 멋진 시가 나와. 이렇게 해서 소개를 많이 하는 그런 한시입니다. 네, 두 번째 거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도 요거까지 암기해 보면 좋은데 그 시간 안 되고 선생님들께서는요. 요거 틈나는 대로 암기를 해주시고요. 조금 이따 후반부에 한 12시 50분쯤 될 것 같은데 그때쯤 요거 선생님들 실습 한번 해볼 거거든요. 요거 자료 보시면서 한시 네 줄은 중국어로 선생님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제가 여기 성함 보니까 왕루이 선생님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네네네. 네, 성함 뵙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여기 나오는 한시 네. 혹시 낭독 멋지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네. 네. 멋지게 읽어야 되네요. 네. 네. 해볼게요. 네. 네. 金樽美酒千人血，玉盘佳肴万姓高。竹泪落时鸣泪落，高声高处愿升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高兴您的发音那个电视台的播音员差不多的.谢谢您. 非常感谢. 네. 네, 저희도 요거 조금 이따 실습해 볼 테니까 요거는 선생님들도 중간중간 한 번씩 봐주세요. 네, 그러면 요거 이제 진행하는 거는요. 학생들 매 단원이 끝날 때마다 앞 단원에 대해서는 5분 정도씩만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학생의 어떤 학생도 4줄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단원 끝나갈 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어로 말하고 듣는 그런 능력들을 매 단원에 이렇게 키워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단계에서는 저는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그 음원도 조금 그 중요한 부분 역할하는 게 이제 저희가 음원을 들려주기만 할 게 아니라 음원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것도 학생들의 집중력을 이끌어내는 데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아무것도 아니지만 간단하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그 활용을 하는 목적은 이게 원하는 곳을 정확하게 일단 집어주고요. 0.1초 단위로 막 정확한 곳을 집어주고 그 다음에 속도 조절도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정상 속도지만 유창하게 학생들이 배우게 하고 싶을 때는 1.5배속으로 늘린다든지 아니면 개별 성조 하나하나 정말 주의 깊게 어떤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럴 때는 막
0.5배속까지 속도 조절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동일한 속도로 들을 때보다는 다양한 변화를 줬을 때 집중력은 오히려 지루해하지 않고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장 저희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号星期几？ 8号星期四，后天是张伟的生日。 祝你生日快乐！ 几号星期几？ 8号星期四， 좀 빠르게 后 들을게요. 天是张伟的生日。 祝你生日快乐！ 几号星期几？ 8号星期 요거 四， 느리게 后 들어보세요. 天是张伟的生日。 祝你生日快乐！ 네, 여기 이제 속도별로 이제 학생들이 시각화된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떤 본인이 암기한 문장을 여기에 속도에 맞춰서 다양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빨리 말할 때대로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느리게 말하는 것도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음원을 보면서 최대한 정확한 어떤 흐름을 타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그 말하기 연습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真帅，他是谁？真帅，他是谁？真帅，他是谁？真帅，他是谁？真帅。今天几号？星期几8号星期四， 8号 이렇게 원하는 것을星期 확대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실 수가 있고요. 저는 요거 할 때 이제 성조 연습할 때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게 지금 이제 이 부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8号8号8号8 앞부분이 이제 빠라는 발음인데요. 들어보면은 8 8 8 8 8 8 8 8 네, 그냥 이제 단어 속에서도 물론 들리지만 개별적으로 세분화됐을 때 학생들이 시각화되면서 이걸 보면서 왜 일성인지 귀로 듣고 또 시각적으로도 이해를 하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파형 자체가 지금 전반적인 모양이 변화 없이 평균적인 모양이 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학생들한테 어떤 단어 교육을 할 때도 음원이라는 게 이제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까지도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점에서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음원 프로그램도 단순히 들려주기 기능을 넘어서 어떤 학생들이 보고 또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제 그런 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선생님들 그 음원 프로그램 이용하실 때 이런 부분 하셔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연습을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학생들이 그 한어병음 처음에 배우잖아요. 근데 한어병음은 정말 중국어가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은 일본어 더 쉽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일본어보다 중국어가 더 쉽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제 거기까지는 못 다루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한어병음입니다. 중국어 기본부터 이미 알고 있는 알파벳 발음 이용하거든요. 너무 쉬운 거죠. 부담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물론 다른 경우가 4가지 정도 있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4가지 정도만 주의를 주면 학생들 누구래도 중국어 발음 끼워보고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회화 배틀 활동하기 전에 발음을 배우고 나서는 꼭 읽기 테스트를 하는데요. 좀 의미 있는 문장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한글 훈민정음 서문 한글로 돼 있죠. 근데 그게 또 원래는 한자본도 같이 있잖아요. 한문본도. 그게 또 현대문으로 번역된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학생들 읽기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개별 학생이 여기서 어려워하는 게 뭐고 고쳐야 될 부분이 뭔지 이거를 수정해 주거든요. 훈민정음을 선택한 목적은요. 저희가 그 수업 때 항상 모든 기록이 나중에 결국 그 수업의 귀착점은 나이스의 생활기록부로 연결이 되거든요.
종착역은 거긴 거예요. 생활기록부. 그것 속에 그 학생이 수업 때 어떤 모습을 보였고 선생님이 어떤 수업을 하셨고 어떤 역량을 키웠는지가 보여지는 거죠. 자, 근데 단순히 뭐 헌어병음을 잘한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어떤 문장을 가지고 이 학생이 연습을 했는지 이게 더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거는 좀 대학교 입학사정관들 볼 때 차원이 좀 다른 거죠. 그냥 읽기가 아니라 훈민정음이라는 거에 관심이 생겨서 중국어로 된 그 한자 부분에 그 중국어 현대문을 가지고 그걸 읽기를 하고 또 중국어과 가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저는 이 문장 암기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암기시킬 정도로 이렇게 열의가 있네. 어떤 입사관들이 볼 때도 이거는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히 읽기를 잘한다가 아니라 어떤 중국어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죠. 네, 그래서 제 생기부 속에는 이 내용으로 기록해준 학생들은 훈민정음 현대문으로 읽기 연습을 유창하게 한 내용들이 이렇게 꼭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읽기 연습을 통해서 저는 그 회화 월드컵을 하잖아요. 그 월드컵을 위해서 일단 예선은 이렇게 합니다. 예선 때 점수를 A, B, C, D로 나누고 또 세분화시켜서 A 세제곱, A 제곱 이런 식으로 또 나눕니다. 그래서 B 세제곱, C, B 세제곱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학생들의 이제 예선 결과를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생들의 역량을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깔겨 쓴 글씨는요, 마치 이제 초서처럼 보이는데 제가 학생들 그 상담할 때 저는 꼭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진로희망을 물어보거든요. 근데 진로희망을 알면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이 어떤 애인지 파악이 돼요. 학생이랑 대화할 때 사실은 우리가 그 공감대가 있어 대화하잖아요. 근데 그 학생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면 선생님이 하실 말씀이 많잖아요. 이미 사회인으로서. 그러면 되게 학생들 지도할 때 도움이 많이 되고 학생들도 선생님이 나의 진로도 알고 계시네. 선생님에 대한 신뢰로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중에 생활기록부 쓰실 때도 이 학생의 어떤 그 진로와 관련해서 그 생기부에 좀 그 글 속에 묻어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저는 이제 과정평가란 말을 썼는데요. 읽기 테스트 하는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읽기 테스트뿐만 아니라 모든 평가의 그 목적은 점수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평가의 목적은 점수가 아니죠. 평가는 평가를 통해 학생이 부족한 점이 뭔지 발견을 하고 메꿔주는 게 평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장을 이끌어내는 게 평가죠. 제가 아는 그 교장 선생님이신데요. 그분이 쓴 글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젊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교실인데 열심히 이제 연습하다가 자습을 좀 주셨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막 필기를 열심히 하더래요. 그거를 딱 보셨거든요. 근데 뭐 하나 봤더니 그림만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인 줄 알았더니 며칠 동안 계속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 미대 갈라는 이런 게 아니고 딱 봤더니 그때 발견한 게 뭐냐. 이 학생이 한글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근데 어느 누구도 그 학생의 그런 거에 대해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메꿔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분은 그 수업 때 학생의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야간에 남겨서 본인 시간 할애해서 직접 한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옆반에도 쌍둥이 형이 있었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교사로서 서글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 남겨서 그날부터 한 달 동안 한글 가르치게 되었고 이제 그 학생들 3학년 올라갈 때는 한글 띄어서 이제 정상적으로 글도 읽고 고등학교 졸업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이런 그 자신의 이제 경험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 통해 느낀 게 뭐냐면 학생의 모습을 통해 학생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통해 또 평가를 통해 발견해야 될 것은 너는 몇 점이다 이 점수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게 부족하네 이걸 메꿔줘야 되는구나 이걸 발견하는 게 우리 교육의 평가의 목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여기 지금 사진 보시면 제가 이제 학생들 한 명 한 명 불러다가 읽기 테스트하는 장면이고요. 여기 있는 글은 이제 훈민정음 현대문입니다. 학생으로 하여금 이제 읽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근데 읽는 것 중에 한어병음 읽기 중에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한 4가지 정도의 철자 있죠.
네, I자 대표적인 거죠. I자 발음, 우리말 유사음으로 표기했을 때 의에 가깝게 읽는데 학생들 요거 되게 헷갈려 하거든요. 그렇게 수업 때 강조했는데도 막상 테스트를 해보면 헷갈립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학생이 오류가 발견이 돼가지고 이 학생한테 이 부분에 대한 결손 부분을 발견해가지고 메꿔주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업 때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 평가들,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은요,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회화문 암기를 한 그 2개월, 3개월 지나면 5개 정도는 이제 회화문 어느 정도 구사를 할 수 있거든요, 학생들이. 물론 이제 성조도 미흡하고, 뭐, 발음도 미흡하죠. 그런 단계에서는, 어쨌든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유창하게 최대한 입에 익도록, 네, 그거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빨리 말하기 활동이라 그래서 스피드 구슬이라 그래서 저는 요거를 또 학생들, 뭐 정식 대회는 아니지만 학생들한테, 빨리 말하는 학생들한테, 어떤 보상도 주고, 뭐, 또는 아니면 올림픽처럼 메달도 걸어주고 이제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회화문을 가지고 정말 유창하게 말하는 거예요. 잿말놀이 하듯이 아주 빠르게 말하는 능력을 또, 키워줍니다. 근데 이 목적은 성취도 높은 학생들이 오히려 이걸 잘하는 게 아니라 수업 때 중국어를 못하고 좀 발언 기회도 없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암기해서 하는 거니까 일단은 학생들이 자신이 있잖아요. 암기가 됐으니까. 그리고 말만 빨리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 수업 때 소외됐던 학생들이 오히려 여기 뭐 올림픽처럼 진행하면 금메달, 은메달 따는 학생들은 그런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회화문 가지고 뭐 5줄짜리라면 뭐 3.248초 뭐 이런 내 막 스피드 있게 학생들이 막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흥미도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이제 화면 보시면 중간에 이제 5개 정도 회화문이 끝나면은요. 수행평가의 계절이 오죠. 네, 그때쯤 되면 학생들한테 이제 공지를 하고 이렇게 대진표를 짭니다. 대진표를 짜가지고 학생들 그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해주시고 뭐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한 4강이나 8강부터는 마이크도 줄 수 있거든요. 학생들이 마이크로 또박또박 그 회화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유창하게 말하는 그런 능력들을 표현합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은요, 학생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회화문의 일단 완성도 제일 중요하고 표현력, 발음 정확성, 또 때로는 학생이 거기에 나오는 단어 바꾸기 뭐 이런 거 있을 때는 이제 그런 내용들은 또 제가 메모로 남겨서 나중에 생기부 쓸 때 기록으로 좀 보강을 해줍니다. 학생들은 이제 이게 이제 평가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느끼거든요. 긴장감을 느끼는데 저희가 이제 평가라는 건 수치상의 평가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생기부 서술의 평가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수치상보다는 생기부 서술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학생을 더 실감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수업 때 이루어지는 활동들, 요거는 수행평가는 아니지만 생기부 기록에 서술로 들어가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집중해서 참여하기 바란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줍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이 회화 월드컵이라는 그 수업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본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을 재구성을 하게 됐는지, 네, 이제 그런 부분이고, 또 학습 경험, 어떻게 그럼 배워야 될 건지, 네, 모든 단원, 5개 단원인데, 그거를 총 하나의 그 구슬처럼 이렇게 깬 거죠. 네, 목걸이처럼 깨서 이렇게 표현하게 된 건데, 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리고 거기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기록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의도한 거는 미래의 삶으로 이 학생이 수업했던 내용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수업의 목적은 저는 딱 한 단어로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선생님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요. 속된 말로 학생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어디다 써먹냐고. 근데 써먹을 때를 모르면 안 배우는 거죠. 그러나 그거를 좀 고상하게 말하면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래의 삶과 연결되는 그런 과정들, 이런 회화 월드컵 통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수행평가 진행을 했고요. 네, 이거,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 진행할 때는, 회화문 5개에 대해서, 각각의 발음과 암기 상태, 의미 전달, 이런 것들을 5점에서 1점까지, 부분 점수를 부여를 해서, 전체 20점이고요. 나머지 5점은 회화 배틀로 진행을 했습니다. 회화 배틀은 학생들이 이미 암기한 거 가지고 대진표를 짰고요. 네, 거기서부터 학생들의 완성도에 따라, 표현력에 따라 이제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는 이제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평가한 그런 지금 평가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까지 가시면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전체적인 거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세부적인 거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평가하시는 게 더 정확성을 위해서는 좋겠습니다. 회화 월드컵 활동에서 이제 나중에 표현되는 그 이제 생기부 활동, 그거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회화문 겨루기 수업에서 조원들과 협력을 통해 어휘 및 문장에 대한 의미 및 발음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 모든 별 발표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급우 평가에 있어서도 그 이름이 자주 언급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다. 눈으로 언급되는 음원을 보며 음과 성조에 따른 파형 변화를 관찰하고 성조 변화의 모습을 눈으로 관찰하였으며 받아쓰기 활동에서 정확한 언어병음으로 표현하였다. 겨루기 과정에서 제시된 문장 속 어휘들을 참신한 어휘들로 교체하여 회화 활동에 생동감을 주었다. 겨루기라고 표현한 거는 회화 월드컵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 표현을 약간 순화시켰던 거고요. 겨루기 4강 스피드회화 구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말하기 능력에서 유창성을 선보였다. 회화 표현들을 교내 원어민 교사와의 대화 속에서 사용하므로 학습 내용을 실제 삶에 적용시키는 모습을 보였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부에 기록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업 역량이 실제적으로 이건 시각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수업 재구성이 필요한 건 것 같고, 또 회화 월드컵의 중국어 수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하고 듣기잖아요. 근데 그 회화 월드컵을 통해 말하고 듣기 역량을 충분히 표현해 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진행했던 그 대진표가 되겠고요. 자, 얘는 이 대진표회 같은 경우는 제가 학급별 진행한 다음에 전교대회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급별로 4강 이상 진출한 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또 대진표를 한 번 더 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학생들이 이제 반이 다 다르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업 시간을 이제 못 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을 피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정하게 된 거예요. 18일 1시 40분, 18일 6교시, 이런 식으로 정해서 이제 학생이 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완성도, 어휘 교체, 표현력, 발음, 시선 처리. 네, 왜냐하면 시선 처리가 왜 중요하냐면 학생들한테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이게 실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눈을 보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드라마, 대사, 촬영하는 수준으로 요구를 하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시선도 밀리면 안 되는 거죠. 네, 서로 눈빛을 보면서 본인들의 회화문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학생들 그 수업을 진행한 다음에는 단회성 수업 말고 2, 3차시 이상의 시리즈 수업의 경우는 학생들 스스로 평가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학생이 내가 뭐 했는지 성찰도 하게 되고 또 자신이 배운 거 뭔지 돌아보면서 의미 있게 보냈다든지 아니면 더 노력해야겠다든지 이제 이런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거 모든 별 학생 평가지. 네, 그리고 아래는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ABC 평가, 아래쪽으로는 보람 있었던 점, 어렸던 점은 무엇인지 스스로 서술해보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평가지 하나 만드셔서 시리즈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학생들 스스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게 의미 있습니다. 선생님도 나중에 딱 보시면 이 학생이 보여요. 이렇게 학생들의 기록을 보면서. 그래서 시리즈 수업 하셨을 때는 학생들이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는 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진행했던 회화 월드컵 활동의 주요 모습들이고요. 요거는 모든별로, 네, 모든별로 학생들 대사 전달하기 했던 장면. 요거는 1대1로 이제 회화 배틀을 하는데 대회는 아니었고요. 이제 수업 때마다 단원별로 계속 체크를 한다 그랬죠. 네, 이렇게 2명씩 일으켜서 서로 대사 주고받는 장면이고, 이쪽은 이제 학생들이 대회 장면입니다. 좀 긴장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도 어떤 장면인지 하나 보시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 학생 녹화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형량 비싸이 시작합니다. 여학생들부터 준비 시작! 자, 라인 체크, 책 자료 덮기, 책 자료 덮기. 자, 라인 체크합니다. 시선 미스 안 나게 하고요. 광수 덮고 갑니다. 시작. 윤미부터. 지금 소리가 중간에 끊기는 부분이 있는데요.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 처음에 할 때는 뭐 그 발음이나 유창성이나 뭐 이런 거 되게 당연히 낳고 좀 그 수준이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조금씩 끌어올리는 거예요. 싱콜라 싱초. 네, 이제 이렇게 예선을 거치고 이것이 이제 반복되면서 나중에 이제 학생들 수준급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咱们一起去内蒙古怎么样？这主意不错，北放的夏天比这儿凉快。我想骑马，还想在蒙古包里睡觉。我真期待这个时假的到来。 시작. 你看过《不能说的秘密》吗？ 那还用说，尤其是主角钢琴弹得太棒了。看了那部电影以后，我就去学了钢琴。真了不起啊！一星期学几次？3次，越学越难，但很有意思。别忘了教我弹那部电影的插曲。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학생들이 거의 뭐 날아다니겠죠. 이 연습들이 되면서. 그래서 회화 월드컵의 가장 큰 장점은 중국어 수업, 뭐 모든 외국어 수업의 목적이죠. 기본적인 의사소통 표현에 대해서 학생이 자연스럽게 말하고 듣고 의사소통, 교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중국어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회화 월드컵은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회화 능력을 이끌어주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그럼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화면은요. 며칠 전 진행했던 이제 수행평가로 진행했던 2학년 3반 학생들 대진표 장면이에요. 16강 대진표를 제가 짰는데요. 16강 대진표 때는 학생들이 이제 이 반이 25명인가 되는 학급이었고 아까 예선을 거쳤다 그랬죠. 읽기 테스트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16강을 선발을 한 거예요. 읽기 테스트 및 평소 수업 때 학생들이 보여주는 역량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역량들 보고 그 역량에 따라서 대진표를 짠 거고 학생들한테도 수행평가 소개할 때도 이미 얘기했고 대진표 짤 때도 이러이런 기준으로 대진표 만들어지고 16강이 구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진표를 짤 때 그 16강인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이게 회화 월드컵이잖아요. 저희가 월드컵을 생각하면 되는데 월드컵 때 브라질하고 프랑스가 1회전에 만날 확률은 없어요. 선생님들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강팀끼리는 절대 안 만나요. 그래서 중간중간 시드라 그래가지고 강팀은 띄엄띄엄 배치를 하거든요. 그럼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그 반에 송치도 중국어 송치도 1등인 학생과
2등인 학생이 있는데 1회전에서 만나버리면 이건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진표 짜실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최대한 성취도가 높은 학생은 멀리 띄워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회전부터는 만나지 않도록 월드컵처럼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이렇게 진행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진행할 때는 TV 화면에 직접 띄워서 학생들이 직접 볼 수 있게 했고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누구와 대결하는지 직접 보고 자기의 상대 미리 파악하도록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진행됨에 따라 요거는 고정 화면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이 점점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승리하게 된다면. 그래서 다음 화면 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여기 중앙에 몰려있는 학생들이 이제 4강까지 진출한 그런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학생들 색깔을 일부러 다르게 했는데 이거는 제가 학생들 좀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 본 거고요. 그래서 분홍색인 학생들은 그 반에서 성취도가 되게 높은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약간 눈여겨서 이렇게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의 지금 대진표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 이제 회화 배틀에서 아까 기본적인 평소 회화문 암기 상태는 20점인 거고요. 그 다음에 회화 배틀을 이제 플러스 5점이 들어가는데요. 뭐 1등이 무조건 다 갖고 가는 건 아니고 최소한 학급 내 4강 정도라면 어느 정도 실력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4강 이상일 경우에 5점, 8강은 4점, 16강 3점이었고요. 16강에 들지 못한 학생들도 0점이 아니라 기본 점수 2점이 부여가 됨으로 인해 그 학생들이 들지 못한 그런 서운함을 좀 달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 점수도 같이 부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학생들 진행하다 보면 그 동점자가 생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점자라기보다는 선생님이 마음이 약한 거죠. 너무너무 잘한다. 어느 편을 들어주지? 이런 경우 있거든요. 자, 근데 그때 뭔가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선 때 실시했던 읽기 테스트 점수를 반영한다는 얘기를 학생들한테 꼭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똑같았을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해당 문장에 한자 쓰기, 표현 나올 수 있다. 이 얘기까지도 뭐 사전에 다 얘기를 해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최후의 1인까지는 객관적 기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학교가 그 중국어 선택자가 160명 정도가 되고요. 일본어가 1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160명 중에 이 회화 배틀 만점 맞은 학생들 25점짜리인데요. 이거 만점 맞은 학생은 각 반에서 한 명, 두 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물론 어떻게 평가하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엄격하게 했을 때 얼마든지 학생들 등급 구별하는 데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 이제 아까 회화 배틀하는 거 이제 보셨는데요. 회화 배틀 진행할 때 16강전은 사실은 학생들 수준이 좀 고만고만한 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8강부터는 조금 긴장하셔야 돼요, 선생님도. 그래서 회화문이 한 개가 아니라 8강에서는 연달아 하실 수도 있어요. 3가와 4가. 니신 아고얼란 이걸로 시작하는 문장이 3가고 시엔짜이 지디엔 뭐 이게 두 번째 문장이라면 자 이번에는 3가 4가 연달아 말하기로 진행합니다. 학생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장에 대해서 길어진 문장에 대해서 학생들이 대사 주고받기를 진행을 하는 거죠. 결승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문장 3개 주실 수도 있죠. 3, 4, 5단원 3개 문장 연속 말하기로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긴장감과 난이도를 학생들한테 높여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지금 이제 귀로만 들으셨고요. 이제는 선생님들 긴장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실습의 시간이고요. 원래는 저희 학생들 수준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첫 번째 문장, 춘향전 속 자랑스러운 우리말 한시 낭독 이것만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학생들은 5개 회화문 준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회화 배틀에서는.
막 3가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준비한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제 그 수업 나눔의 성격상 1시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도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은 많이 못 드리고 선생님들의 두뇌를 고려해서 많이 못 드려요. 우리 선생님들은 짧은 시간에 하셔야 되고요. 2분 정도만 드리고 네, 이거 중국어로 암기해가지고요. 한 줄씩 서로 대사 주고받기가 되겠습니다. 네, 요거 2분 동안 저희 여기 암기해서 말하기 저희 배틀 활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대진표를 짜봤고요. 메뉴에 보면은 왕루이 선생님 계시고 이 분야의 최강자이실 것 같아요. 여기 회화 배틀에 그 다음에 이제 상대로 김수주 선생님 이렇게 계셨는데 저희가 이렇게는 안 됐고 학생들한테 이제 진행할 때도 이 화면이 TV 화면에 공유가 돼서 학생들이 확인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화면 캡처를 해가지고 맨 뒷자리 학생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림 처리한 다음에 확대해가지고 학생한테 내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필요합니다. 이거 잠깐 보이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대진표 이렇게 됐던 거고요. 16강에 진출한 학생들 왼쪽에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어느 누구랑 만나고 어떻게 되는지 이제 요거를 알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맞은편에 가면 이쪽에도 이렇게 됩니다. 16강에 못 드신 분들은 제가 이제 선착순으로 사실은 자른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예선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진행할 때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네, 여기에 직접 또 학생이 평가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절대적인 평가자는 선생님이시지만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학생이 평가한 거를 또 어느 정도 고려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여기 이제 별표를 줄 수도 있고 우리 패들렛 사이트죠. 여기에 댓글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에 진출하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두 학생이 대결을 했다고 치면 잘했다고 생각되는 친구한테 별표 또는 댓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의 개수로 선생님이 참고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평가는 이렇군요. 나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거기서 코멘트 주셔도 되고 이렇게 가실 수도 있죠. 네, 근데 학생들 웬만하면 상처 받지 않게 실력이 비슷할 때는 정말 미세한 차이로 아무개 학생이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 이렇게 또 언급해 주시는 거 학생을 배려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거 저희 선생님들 한번 댓글 다는 것만 어떤 식으로 됐는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회화 월드컵 경기장이고요. 선생님들 여기 잠깐만 가주실래요? 회화 월드컵 경기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주소 찍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회화 월드컵 진출해 계시고요. 거기에 아무 이름이나 선생님들 보시고 댓글 좀 달아주실래요? 네, 그냥 댓글 달아주시고 아니면 그냥 숫자만 치고 나오셔도 돼요. 네, 별표 달아주셔도 되고 댓글 달아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도 선생님들 보시는 것처럼 공유하면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 학생한테 이제 이렇게 참여시키셔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지숙 선생님, 신윤선 선생님의 대결이다. 그런 싶으시면 난 잘했다고 하는 친구, 이 친구인 것 같아. 그러면 별표를 이렇게 딱 한 명당 한 명씩만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곧 학생들의 반응 평가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평가 어느 정도 일치하긴 하더라고요. 학생들도 느끼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다음 라운드 이렇게 진출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이제 16강처럼은 아니지만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실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실습 진행된 다음에
대진표와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상황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자, 그러면은 학생들 하듯이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호명하면 꼭 따오라고 답변해 주시고 저는 그 대답 안 나오는 것도 수행평가 들어가거든요. 0.1씩 누적이 되고요. 그 대신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4-5번 걸리는 거는 상관없다. 근데 그 이상으로 걸리는 거는 여러분의 책임이기 때문에 생기부의 기록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대답하는 거 잊지 마라. 이 얘기를 꼭 해주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 자, 우리 회화 암기, 춘향전에 나오는 한시 암기하는 거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들 외우신 부분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君美游千人穴，玉盘佳肴万兴高。竹泪落时银泪落，歌声高处怨声高。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유창하게 잘해주셨고요. 토요일 오전 진짜 뜻밖의 암기하는 시간이었는데도 이렇게 잘 당황하지 않으시고 잘 소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처럼 한다 그랬죠. 개별 체크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응 이창선 선생님. 네, 따오 답변 잊지 말아주세요. 네. 네, 선생님 그러면은 가볼게요. 자, 한시 암기입니다. 시작. 金樽美酒千人穴，玉盘佳肴万兴高。竹泪落时银泪落，歌声高处怨声高。 네, 선생님들 격려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학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출석 부를 때 직접 안 부르거든요. 학생들 이니셜 있죠. 한글 이니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창선 선생님이셨는데 이응부터 불러요. 그러면은 이시와 우시, 오시, 임시들이 한꺼번에 다 떨어요. 네, 그래서 적절한 긴장감을 주면 집중력 호명할 때도 학생들 집중력 끌어내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시읒 한수연 선생님. 따.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준비됐죠? 네, 준비 시작. 金樽美酒千人穴，玉盘佳肴万兴高。竹泪落时银泪落，歌声高处变声高。 네, 감사합니다. 낭낭한 목소리의 암기였고요.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너무 잘하셨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물론 이제 수업 때, 요거는 대회는 아닌데 수업 때도 배틀 활동은 계속 하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유창성을 끌어주기 위해서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3단원 나간다면 2단원 회화에 대해서 그 수업 시간 한 5분만 할애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5분 정도만 진행을 합니다. 저희는 이거 배틀이라는 느낌으로 갈게요. 이미 다 연습도 끝난 거고 배틀 16강전 한다는 개념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배틀 16강 회화 월드컵 16강 가보겠습니다. 주선영 선생님. 한 줄씩 주고받기입니다. 한 줄씩 주고받는 거예요? 2항. 네, 알겠습니다. 네. 知道了. 네. 真君美酒千人穴，玉盘佳肴万兴高。竹泪落时民泪落，歌声高处怨声高。 네, 수고하신 두 분 격려해 주세요. 너무 잘하셨고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 이제 학생들이 16강, 8강, 4강 결승까지 이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기록들은요. 아까 이제 대진표 선생님들 보시면 학생들이 올라간 것들 그것들이 이제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림 처리하시고요. 물론 중간중간 선생님이 적어주셔도 돼요. 16강인지 8강인지 4강인지 뭐 적어주셔도 되는데 뭐 바쁘다 보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때는 이 화면 자체를 그림 처리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나는
그 디지털보다 그 아날로그가 낫다 그러면 종이 대진표로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칠판에 붙이셔서 그거는 원하는 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말하고 듣는 능력 쭉 끌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연수 시간 한 7분 정도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선생님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10분 정도 나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그 다음에 댄싱퀸이라는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오늘 실습까지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실습은 뭐냐면 지금 선생님들 보시면 나도 댄싱퀸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은 이유는 아마 여기 어렸을 때 아마 경험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DDR이라 그래가지고 그 화살표에 따라서 오락실에 가면 그 댄싱하는 그런 기계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착안을 한 거고요. 저는 이제 그 활동을 교통편 있죠. 천안문 뭐 어떻게 가요? 뭐 왼쪽으로 돌아라, 뭐 쭉 가라,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단원하고 접목을 시켜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자체는 지금 플로터로 뽑아가지고 제가 지금 바닥에 깔아놓은 거고요. 학생들은 이제 이 노래를 배운 다음에 이 노래는 그 선생님들 갖고 계신 자료에 나와 있죠. 작은 별이란 그 리듬에 맞춰서 개사를 한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좀 뛰놀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사의 단어가 나올 때마다 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착지를 해야 되는 거죠. 두 발 또는 한 발로 착지를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학생들이 마음껏 본인들의 끼를 좀 발휘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나도 댄싱 퀸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했던 수업인데 이 수업을 이제 진행하려면 처음에는 익숙해져야 되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화면 보이시죠, 선생님들? 공유하면 네, 거기 보시고 손가락을 다리라고 생각하세요. 이 손가락 두 개를 그리고 시작 위치에 선생님들 화면에 갖다 두실 수 있을까요? 손가락 두 개를 왼발, 오른발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작 위치 놔주세요. 네, 시작 위치 놔주시고 네, 화면에 네, 두 손으로 찍으시면 돼요. 이게 태블릿처럼 뭐가 뜨면 좋은데 이제 그건 안 되겠죠. 네, 시작 위치 되셨고 그럼 제가 노래를 부르면 거기에 맞춰 모든 발로 뛰셔도 되고 한 발씩 이동하셔도 돼요. 자, 가보겠습니다. 티에난먼. 네, 정확히 찍으셨나요? 네, 처음에 학생들 연습할 때는 손가락으로 연습하게 해주시고 발로 연습할 때도 학생들이 익숙해져야 되니까 천천히 가게 해주세요. 학생들 뭐 한 반에 그 25명이라면 플로터 한 5장 정도 준비를 뽑으시고요. 조별로 이렇게 5명씩 돌아가면서 하게 해주셔도 돼요. 각 조에 1번 때, 6번 때 학생들 뭐 이렇게 거기 무대에 서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지금 화면 공유되었습니다. 바닥에는 지금 학생들께 써놓은 한자들이 있습니다. 이거 토너먼트 대회도 진행한 적이 있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뭐 결승전 장면도 있는데 그 시간까지는 저희가 못 보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 어떤 우리 외국어 과목
아까 실감나게 회화로 표현하는 그런 드라마 찍듯이 그런 수준으로 학생들의 역량 키워주시고 또 외국어 활동, 우리 의사소통 표현 가지고 아니면 이런 노래 가지고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중국어 과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선생님들 내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DDR 판넬이랑 필요한 것들은 우리 밴드에 지금 만들어주신 밴드가 있는데 거기에 또 오신 분들도 있고 안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밴드에 올리고 교사의 밴드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